동네에서 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떠올려 보십시오. 밀가루와 식용유 도매값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아져서 섣불리 국밥값을 올리면 손님이 뚝 끊길 판입니다. 사장님은 어쩌겠습니까? 마진은 깎이고 적자만 쌓이다 결국 문을 닫겠죠. 국가 경제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조절만으로는 도저히 잡기 힘든 악성 질환,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민낯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당분간 경제를 죽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나의 봄날 김뽕 PD입니다. 독감에 걸려 알아놓은 환자에게 독한 항암제를 투여해야 하는 기막힌 역설. 지금 글로벌 경제가 딱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물가라는 거대한 산불을 끄려다 모기지라는 경제의 댐이 붕괴하기 직전이죠. 이 난장판 속에서 99%는 휩쓸려 가겠지만 원리를 아는 1%는 살아남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지켜낼 거시경제 기반의 ETF 생존 전략 2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전략은 무엇일까요? 제1막 기, 병의 원인, 공급망이 막히다. 제1장 전쟁의 민낯, 뉴스 이면의 진실. 첫 번째 이야기, 전쟁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정치인들이 핏대를 세우는 장면만 자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시경제학의 렌즈로 보면 이건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바로 공급망 충격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죠. 물건을 살 사람은 그대로인데 전 세계의 공장과 뱃길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수요가 넘쳐서 물가가 오르는 건강한 현상이 아니라 혈관이 막혀서 피가 역류하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중앙은행도 손쓰기 힘든 진짜 공포는 무엇일까요? 제2장 식당 사장님의 한숨,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동네에서 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떠올려 보십시오. 밀가루와 식용유 도매값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아져서 섣불리 국밥값을 올리면 손님이 뚝 끊길 판입니다. 사장님은 어쩌겠습니까? 마진은 깎이고 적자만 쌓이다 결국 문을 닫겠죠. 국가 경제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조절만으로는 도저히 잡기 힘든 악성 질환,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민낯입니다. 약이 듣지 않는 이 지독한 병 앞에 의사인 연주는 과연 어떤 극약 처방을 내렸을까요? 제2막 승전, 치료의 부작용, 흔들리는 경제의 댐. 제3장 금리의 역습, 불 끄려다 댐을 부수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은 고금리라는 차가운 물을 무식할 정도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조금씩 사그라드는 듯 보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불을 끄려고 쏟아부은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경제의 근간을 바치고 있던 거대한 댐에 쩍쩍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댐의 이름은 바로 미국 부동산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시장입니다. 대체 이 거대한 댐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4장 진짜 뇌관, 말라가는 유동성과 붕괴의 조짐. 물가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이 살인적인 고금리는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습니다. 유동성 축소, 즉 시중에 돈이 말라버리면서 집을 살 사람도 빚을 갚을 여력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집값이 좀 떨어진다는 차원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갚지 못하는 이자는 주택담보부증권이라는 거대한 금융상품의 가격을 연쇄적으로 폭락시키고 있습니다. 댐에 생긴 이 작은 균열은 곧 금융권 전체를 덮칠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의 끔찍한 악몽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제5장 2008년과의 차이, 시스템 리스크의 객관적 진단. 다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떠올리며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하지만 15년차 분석가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 대출의 건전성이나 금융기관의 자본력은 과거보다 훨씬 탄탄합니다.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폭발이라기보다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견디지 못하는 구조적 피로 골절에 가깝죠. 즉 세상이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 거대한 댐의 수리 비용은 결국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계좌를 갉아먹을 거라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그저 넋놓고 쳐다만 봐야 할까요? 제3막 위기를 넘는 전략, 살아남는 자의 포트폴리오. 제6장 위기를 기회로, 닻을 내리고 우산을 펼 시간.
폭풍이 몰아치고 댐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 대부분의 아마추어는 패닉에 빠져서 손절을 하거나 엉뚱한 테마주에 베팅을 합니다. 태풍이 오는데 바람개비를 돌리려 하는 격이죠. 지금은 무거운 닻을 내리고 튼튼한 우산을 펼 시간입니다.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와 모기지라는 내부 뇌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내 자산을 안전한 방어호로 옮겨 담는 것은 100% 나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 2가지를 공개합니다. 제7장 첫 번째 전략, 실물 경제의 포식자, 가치, 자원 ETF. 첫 번째 방어막은 바로 실물 자산과 현금 창출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는 기술주보다 당장 창고에 밀가루와 식용유를 쌓아두고 있는 기업이 왕입니다. 원자재를 직접 다루거나 튼튼한 실물 자산을 보유한 종합상사형 기업들을 묶어놓은 ETF가 이 시기에는 최고의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이들 기업의 수익이 되는 마법 같은 해칭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의 출렁임 자체를 방어할 두 번째 무기는 무엇일까요? 제8장 두 번째 전략, 변동성을 이기는 배당 성장 ETF와 단기 채권 ETF입니다. 모기지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같은 시장에서는 현금을 꼬박꼬박 내어주는 자산이 최고의 방탄조끼입니다. 주가가 출렁여도 내 계좌로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금, 그리고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하면서도 쏠쏠한 이자를 챙길 수 있는 단기 채권은 내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오늘 다룬 2가지 거시경제 ETF 전략 중 여러분의 현재 투자 성향에 더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격적인 방어입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까? 댐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만의 든든한 방주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선택을 남겨주시면 저 김뽕 PD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